네, 안녕하세요. 제가 늘 이맘때쯤 되면 선생님들한테 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타이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경쟁률 42대 1을 이긴 공부법. 물론 제가 시험 볼 때 경쟁률이긴 했습니다만, 이 경쟁률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임용을 보기 전에는 다른 교과들, 30대 1, 20대 1, 막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시험을 통과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시험 볼 때 우리 교과 경쟁률이 42대 1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조금. 자,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만큼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과정이 어찌됐든 다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로 저의 과정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결국은 이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1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과정은 결과가 증명합니다. 조금 야속하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 안 좋을 수 있죠. 그거는 결과 좋은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좋은 결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2007년도에 시험을 봤어요. 자, 모집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20명이고 나머지 지역 다 합쳐서 3명이었어요. 자, 접수 인원이 916명이고, 이거 자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경기도 교육청 안에. 그리고 응시 인원이 841명, 842명. 실제 경쟁률이 42.1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데, 저 수치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수치는 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10대 1이면 떨어지고 5대 1이면 붙을 수 있어. 아니요. 5대 1 돼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어떤 경쟁률이 됐든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78명을 뽑는 시험에서 4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 5대 1 정도 되겠죠? 네. 5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5명 중에 1명인데 4명만 뛰어넘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네. 이런 시험이더라도 나에게 경쟁률은 10대 1이야. 자, 이 1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그냥 늘 마음에 품고 계시면 됩니다. 10대 1을 이길 수 있는 만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대 1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경쟁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3대 1을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여유 있게 천천히, 야,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나는 하니까 충분히 붙지 않을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공부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사라진 싸이월드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참 힘든 1년이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지금은 웃고 있다. 내년 2월 달에 선생님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2007년도 3월부터 근무했고요. 고등학교에 13년 있었고 중학교에 3년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도 특목고만 빼고 다 있었네요. 인문계도 있었고 특성화고도 있었고 종합고. 마이스터고는 안 가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수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연합평가. 지금은 연합평가에서 컴퓨터 일반 과목이 빠져서 우리 컴퓨터가 안 들어가, 정보가 안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중등 2차 수업 실현도 여러 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영재 선발평가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시험들 출제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특성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임용은 어떻게, 한 번에 붙는 공부 도대체 어떤 공부냐?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노력의 기본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적당한 노력을 하거나
도대체 얼만큼의 노력을 해야 합격할까? 합격에 걸맞는 노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노력, 평균만큼 하고 공부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평균만큼 하는 것은 노력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노력이라고 말하는 건 평균을 넘어서는 거기부터 진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7시간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여기가 노력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 하는데 그럼 안 하면 부족한 거죠. 만약에 보통 대부분이 5시간 한다? 그러면 5시간 플러스 알파가 되는 여기가 노력입니다. 여기부터 노력인 거예요. 여기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노력 이상, 노력은 평균 이상을 하는 겁니다. 저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야 돼. 내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뭐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 다 그만큼은 하지. 이런 말이 나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말인 거예요. 다 그만큼은 하는데 너도 그만큼 하는구나. 그러면 넌 어디 있을까요? 딱 평균에 있습니다. 네, 딱 평균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자, 방법을 찾아야겠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찾냐면 여기를 찾습니다. 내가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시간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핑계를 찾아요. 이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자, 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찾습니다. 내가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남을 이겨서 조금 더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또는 전략을 찾아내요. 어떻게든 전략을 찾아냅니다. 시간을 쥐어짜고 어디서 시간의 틈을 찾아낼까?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 제일 나쁜 핑계예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 그 다음에 자, 시간은 없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낭비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 시간들을 공부에 끄집어 들이면 시간이 몇 시간씩 늘어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초집중하지 못하면 이게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집중력이 약해요. 몇 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 초집중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 초집중마저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초집중이 안 돼. 그러면 시간을 늘리는 거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공부도 훨씬 적게 하고 집중력도 훨씬 낮은데 남들보다 잘하겠다.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이 제일 많이 몰려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컷을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노력을 높이면 됩니다. 시간을 월등히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저거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는 주변 사람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내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만나던 대부분의 사람들 다 똑같이 만나고 있으면 네, 약간은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나도 되게 찝찝해.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어. 되게 찝찝한데 내 옆에 있는 나랑 친한 그 친구는 야, 그 정도 하면 붙지 라고 말합니다. 이거 막연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괜찮은가? 이 정도 했는데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열심히 할 땐 괜찮아요. 진짜 열심히 해.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잘한다고 말하고 야, 충분하다고 말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그런데 내가 봐도 월등히 시간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해. 그런데 나한테 늘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건 희망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아, 이만큼도 괜찮은가 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하지 않은 자의 조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명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자가 내 친구가 내 누구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공부하는 패턴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명을 안 모셨는데 야, 너만큼 하면 붙을 거야. 막연한 희망, 아이고, 부모님을 멀리 하시면 안 되는데. 자,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경험하지 않은 자의 두 가지를 다 가진 자의 조언,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자, 그리고 메타인지를 높여라. 메타인지는 뒤에 가서 또 말하겠지만,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의 특성, 공부의 수준, 나의 환경, 내 건강, 내 시간, 모든 것에 대한 파악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탁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탁월하게. 자, 그래서 공부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보면, 네, 눈 뜨고 있니? 당연히 공부해야지. 자, 좀 무섭나요? 그림도 있습니다. 눈이 떠져 있어? 공부를 하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작년 합격생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선생님 생각나요? 이러면서. 자. 그래서 눈 뜨고 있으면 공부한다. 이게 그냥 기본 룰처럼 내 생활에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 내가 눈으로 지금 공부할 상황이 아니에요. 출근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네요. 그럼 귀로 공부하면 되죠. 교육학을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서 계속 들어가면서 같이 설명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제일 잘해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은 필요한 만큼 꼭 하셔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잠을 너무 적게 자고 휴식도 거의 안 하면서 막 공부를 밀어붙여. 그러면 몸이 견뎌나지를 못해요. 그럼 몸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계속 우울합니다. 아, 난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실력은 안 늘고 계속 몸은 피곤하고 이런 상태. 자,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라. 이 필요한 만큼은 어떤 만큼이냐면 내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되고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또는 많으면 8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 내가 온전히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8시간 자도 됩니다. 7시간이나 6시간쯤 자면 중간에 낮잠처럼 이렇게 쪽잠을 조금씩 잡니다. 20분, 30분씩. 네, 그렇게 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문제점이 뭔지, 특히 재수하신 분들, 재수 이상. 왜 떨어졌지? 아, 운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아, 작년에는 운이 없었어.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재수 이상 되신 분은 그래서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들여다보세요. 왜 쟤는 붙었는데 나는 떨어졌을까?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붙었는데 왜 나는 떨어졌을까?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 극대화시킨다는 건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고쳐야죠. 확실하게 고쳐야 됩니다. 확실하게. 연습이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틀려도 괜찮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연습이니까 괜찮아는 뭐 틀릴 수 있죠. 대신 실수를 사소하게 용납하시면 안 된다. 아셨죠? 실수를 했어? 뭔가 크게 나에게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이 없어? 아니에요.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보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네, 기록을. 자, 열품타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열품타를 기록할 때 단점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체크가 돼. 공부 이외의 시간에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중요한 건 공부 이외의 시간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던 그 시간에 내가 뭘 했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뭐 아침에 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녁에 그 전날, 전전날,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록하세요. 낭비된 시간을 기록합니다. 낭비 시간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
낭비된 시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뭘 하냐? 그 시간이 합격을 위해서 했던 활동이냐 아니냐, 합격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 또 그걸 반복할 거냐 말 거냐, 그 결정을 이때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였고 내 합격에 도움되는 게 아니었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시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네,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번은 거쳐가야 됩니다. 지금 안 거치면 내년에 후회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공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환경 세팅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환경 세팅처럼 내가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제일 좋은 거, 자, 아침 기상 시간 일정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식사 시간 일정하게 같은 시간에 먹고 얼만큼 같은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게, 졸릴 때 하는 행동도 일정하게. 얘는 근데 전략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졸릴 때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잠깐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안 된다, 엎어져 조금 자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없애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화 시켜놓으면 정말 공부가 잘 됩니다. 이 자동화가 나한테 완전히 정착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어. 아, 오늘 뭐 하지? 아침에 뭐 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7시 땡 하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자, 씻고 아침 준비하고, 자취했으니까 도시락 준비해서 8시 반에 자습실에 도착했습니다. 8시 반에 도착하면 이때부터 공부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짧았죠. 제가 도시락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도시락을 3분의 1씩 잘라서 먹었습니다. 여기는 1시, 12시에는 밥 먹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안에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시쯤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5분 먹어요. 5분. 이거 3분의 1이면요 숟가락으로 한 3숟가락? 4숟가락이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4시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6시에서 7시쯤 이렇게 먹으면 배고프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중간에 배고프면 간식 먹는 거예요. 근데 저 간식은 주로 졸릴 때 간식 먹으러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그거 들고 햇빛도 쬐고 이렇게 먹고 다시 들어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는 거죠. 한 15분 정도 알람 맞춰놓고 잡니다. 그 다음에 8시 되면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8시에 돌아와서 9시까지. 그럼 집에 오면 씻고 뭐 하고 하면 9시가 조금 넘어요. 그럼 이때부터 다시 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땡 하면 그냥 잤어요. 왜? 나는 무조건 7시간을 잤거든요. 7시간. 나는 무조건 7시간 잔다. 네. 7시간 자는 이유는 여기 8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중간에 안 되면 자고, 요거 쪽잠, 네, 저렇게 자고 중간중간 그 움직이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늘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 안 돼요. 네, 늘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이게 시스템화 돼 있으면 훨씬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좋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안 하면 뭘 공부했는지도 기록하면 좋지만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기록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기록하고 시간 활용을 기록하고 낭비된 시간을 기록하고, 그러면 낭비된 시간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작년 합격생이 쓴 거예요. 점심 1시간. 여기 공부하다가 집에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저녁, 운동, 이게 다 써있죠? 이게 딱 끝나면 요 시간 자는 시간이에요. 자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이렇게. 네, 늘 이걸. 요 친구도 엊그저께 만났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자료들은 대부분 다 정리하고
없대요. 그런데 이거는 못 버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책꽂이 얘가 있대요. 계속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시간을 적고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하고 있어라는 느낌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느낌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적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 예전에 일지 쓰셨던 분들, 새벽 4시, 새벽 3시 막 일어나시는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벽 3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공부하시던 선생님들, 새벽 3시, 이분 새벽 3시에 매일 일어나셨었는데. 자, 시간은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 만들어내는 거, 시간이 없을 때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세워나가는 시간을 모으는 거. 그러려면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메타인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되게 무시합니다. 메타인지를 굉장히 많이 무시하는데, 자, 자기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인지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인지 특성을.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 때 기억에 많이 남더라. 어떤 식으로 공부할 때 흡수가 잘 되더라.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매우 비효율적이더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공부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15시간씩 하루에 15시간씩 앉아 있어. 그건 안 중요하다니까요. 15시간씩 앉아 있는 건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진짜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이야. 그게 중요합니다. 15시간 중에서 내가 8시간 했어. 그럼 딱 절반 한 거잖아요. 15시간 중에서 10시간을 하는 것 같아. 3분의 2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공부 시간이 얼만큼이냐. 그거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딱 끝나고 그냥 샥 접으면 안 돼요. 공부 끝나면 그날 공부한 걸 다 훑어봐야 돼. 그래야 기억에 오래 갑니다. 딱 8시까지 공부하고 공부를 딱 접고 가면 절반은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 정확히 이해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설명. 그런데 공부 끝나고 오늘 공부한 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 그러면서 속으로 한번 되뇌이면서 지나가는 거죠. 쭉. 네,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는 느낌, 알 것 같은 느낌. 치명적입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아는 것 같아. 설명은 안 되는데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네. 죽이는 거죠, 이거.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는 실력이에요, 저거는. 아시겠어요? 애매하게 설명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가 답이 달라.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느낌, 알 것 같은 느낌에서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정확한 설명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스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자존심이 심히 상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게 돼요. 안 해요. 안 하고 여전히 뭘 가지고 가냐면 아는 느낌을 가지고 갑니다. 아는 느낌. 아는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은데? 안 중요해요. 알 것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풀어봐. 알 것 같아? 풀어봐. 해봐. 그랬을 때 풀리냐? 그러면 오케이. 안 풀려. 모르는 거라니까요. 네. 아는 느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느낌이다. 알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는 동의어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이런 공부에 대한 특성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본인에 대한 특성 중요해요. 본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 본인에게 필요한 식습관, 밥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만큼 먹으면 졸리고 그 이하로 먹으면 안 졸리더라. 그런 특성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몸, 건강. 내가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더라. 내가 몇 시간 정도 내 몸이 버틸 수 있더라. 내 체력이 버틸 수 있더라.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측정하고 기록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70점 이상 맞는 사람들은 실력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자,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꼼꼼함의 차이예요. 실수를 하느냐, 실수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이제 수석부터 그 위에 쪼로록 1, 2, 3, 4, 5를 나누는 거,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의 기준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 메타인지가 높아요. 본인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명확합니다. 명확하니까 모르는 데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높은 성적을 받고 싶어? 그럼 메타인지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샀어. 앞에는 새카맣고 뒤에는 깨끗한. 그죠? 그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곳이야?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과감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 모르는 곳이야. 공부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설명해 보셔야 되고, 설명을 통해서 나의 메타인지를 월등히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합격자가 다져놓은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해 볼 게 필요해요. 자, 어제 그 합격생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선생님 이제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어질 때가 오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번 지나가 보니까 다 알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다 알겠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합격생은 알고 있어요. 이 길을 지나가 본 사람. 왜냐하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와, 2번은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부 방법, 그 사람들의 식습관, 그 사람들의 수면, 그 사람들의 공부 장소, 스터디 운영 방법 다 분석해보고, 지금도 그래서 종종 합격 수기를 읽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읽을 때는 내가 정말 잘 모를 때잖아요. 잘 모를 때 읽으면 야,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말이 돼? 이랬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부가 쌓인 상태로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아, 요 때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거 하면 좋구나. 배워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것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내년에는 선생님들도 다 보여요. 보인다고요, 이 길이. 그래서 지금쯤에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차를 고득점을 해야, 제가 막 맨날 얘기하잖아요. 1차 고득점 해야 된다고. 합격하신 분도 얘기하잖아요. 1차 고득점이 깡패다. 이게 2003년도에 경기도, 이게 원래 이렇게 다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네요, 얘가. 네. 아마 이거 공개하시면 좀 혼나지 않았을까. 자, 근데, 자, 이 경기도 컷 보세요. 평균이 79.15. 1배수가 75점이에요. 커트라인 68점인데, 커트라인 68점인데 평균이 79점이에요. 80점이란 말이죠. 상당히 높죠. 자, 68점인데 1배수가 75점이었어요. 그럼 68, 69, 70은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1배수가 75점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컷 근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1차 합격생의 90% 이상 불합격이 아닌데, 그죠? 컷 근처에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뒤집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조건 1배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1배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차 고득점이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컷 플러스 10점입니다. 그러면 2차를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컷 플러스 1점, 2점, 3점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1차 고득점을 해야 합니다. 1차 고득점.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바꿔야 돼요. 정말 많은 걸 바꾸셔야 됩니다. 자, 1차 고득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기본서를 철저하게 보아라. 네. 학원 교재에 매달리면 1차 고득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규칙이에요.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엊그저께도 카페에 지금 합격 수기가 올라왔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얘기도 그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본서를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 교재에 매달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교재에 매달렸다고. 네. 그러면 1차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교재든 어떤 문제든 결국은 기본서를 이해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기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깡패 같은 고득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봐라.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기출문제를 암기한 거, 기출문제 풀이를 암기한 걸로 푼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었어? 왜 이렇게 풀었니? 왜 나는 이렇게 풀었을까?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이 안 돼. 근데 이렇게 풀던데? 네. 최악입니다. 최악.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시험에서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작년 문제를 보면 올해도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실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도 기본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 이외의 자료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기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구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부는 노력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 거기부터 노력이다. 자, 그리고 커트라인을 월등히 뛰어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월등히 뛰어넘는 공부. 자, 커트라인 턱걸이 하면 2차에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하긴 하죠. 물론 그게 나였으면 너무 좋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유 있게 하는 공부, 이거 임용할 만한데, 네, 그런 공부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유 있게 합격하신 분들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2번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 합격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라면 올해 충분히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입에서 단내가 안 나고 윽소리가 안 나고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러신다면 운 좋으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메타인지 얘기했죠? 메타인지를 높여라. 자, 그리고 가능한 일찍 시작해라. 이거는 1, 2월 달 얘기고 지금 이제 우리는 6월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을 달려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실행하라. 일단 행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생활은 공부, 합격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생활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합격이 1순위입니다. 1순위. 물론 그 합격을 위해서 건강도 챙겨야 하고 할 게 많지만 건강 챙기는 이유 이것 때문이잖아요. 합격 때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아시죠? 자, 핑계 변명하지 말 것. 야, 이 핑계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하소연을 막 한다 그래서 물론 속은 조금 시원해질 수 있겠지만 그 하소연이 내 성적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옆 사람이 알아준다 그래서 내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마라. 네, 이거 이순신 장군의 어록 중에 탓하지 마라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쁜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 상황이 나쁜가? 자,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정말 많아. 말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알아줘봐야 도움되지 않아요. 자,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내가 지금 공부를 더 해서 합격권에 갈 수 있을까? 3시간, 4시간, 5시간 자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물론 대단하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 고민.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고민.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왔던 마토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병행, 일을 병행하셨어요. 육아도 하셨어요. 살림도 당연히 하셨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이 선생님 처음 공부하실 때 4시간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선생님 계속 매년 시험 보실 요량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연중 행사를 계속 보실 거면 그 상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평일 저녁이 아니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면 4시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하면서 공부하고, 낮에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고, 틈만 나면 공부하고, 주말 되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부하셨어요.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럼 내 공부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죠. 왜? 지금도 이러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이분이 특별해서 이때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는 노력을 내가 해야지. 자, 지금 이제 6월 달에 제일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떨림, 긴장감.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다 그래요. 네. 작년에 소수점으로 떨어져서 올해 불안하지 않을까요?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요. 다 불안하니까 빨리 털어내고 빨리 털어내는 사람이 승자예요. 빨리 털어내는 사람이. 누구나 다 같은 감정이니까 이걸로 자꾸 자기를 탓하지도 마시고요. 누구 옆 사람한테 하소연하지도 마세요. 이거는 뭘로? 시간으로, 공부로. 공부를 더 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잘하면 됩니다. 누구보다 잘하면 돼요. 1등 할 자신은 없지만 떨어질 자신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1등 할 자신은 없지만 난 안 떨어져. 무조건 붙을 거야. 왜? 나 누구보다 잘하거든. 아직까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본 적은 없어. 그럼 붙죠. 근데 그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자, 특히 지금 4학년 재학생들은 이제 학교 과제도 해야 되지. 이제 실습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학교 과제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아직 어려서 이렇게 막 잠을 좀 덜 자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견딜 수 없고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면 합격해요. 하시겠어요? 한다고요. 네. 그래서 잠을 조금 줄이고, 잠을 줄이란 얘기는 필요한 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자라. 알람 없이 자고 자연스럽게 깰 때까지 잠자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자고 나머지는 공부하시면 돼요. 깨어있는 시간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과제 있을 땐 과제하고, 과제는 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졸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수석할 성적인데 졸업이 안 돼.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졸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학교 것도 하시면서 틈이 나면, 시간이 있으면 또는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남이 하는 만큼 하면 결과는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당한 공부는 매년 이 생활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쟁자보다 잘해야 된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경쟁자가 있네요. 자, 그 친구보다 잘해야 됩니다. 자, 스터디 카페에서 한 명씩 경쟁자 있잖아요.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도 있죠? 그 사람보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일일 학습일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 사이트네요. 네. 많이 올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자,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의 일지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시간 통계, 또 한 달 동안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시간을 통계적으로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멘트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줌을 합니다. 3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4시 저는 일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요. 아까 자동화 얘기했잖아요. 저는 일어나면 자동으로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선생님들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조회도 하고 다양한 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줌 모임 하고 있고,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실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실시간으로 줌을 하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안 하셔도 수강생분들 오셔서 꼭 여기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강의도 제공하고 있고 2차 준비반은 이렇게 이제 1차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는 기대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대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내 기대가 높은 만큼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은 평균 이상 넘어가는 것부터 노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의 노력이 얼만큼인가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옆에 경쟁하고 있는 저 친구보다 얼만큼 더 하고 있나? 그게 노력이라니까요. 다 하고 있는 만큼은 노력은 아니고 당연히 그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노력하고, 자, 노력한 만큼 기대하자. 내 노력이 얼만큼 되지? 올해 합격을 기대해봐도 될까? 노력에 따라 다르죠. 네. 자, 플러스 알파가 얼만큼이냐? 플러스 알파가 얼만큼이냐? 그게 나의 합격을 좌우합니다. 경쟁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컷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컷에. 여기 컷 안쪽에 못 들어오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5점. 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그런 사람이 합격생만큼 있어요. 합격생만큼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여기 아니고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플러스 10점까지. 플러스 5점도 위험합니다. 플러스 5점도 뒤집기 어려워요. 물론 소수 인원 뽑는 데는 괜찮아요. 소수는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서울, 경기 이런 데는 플러스 10점까지 올라가야만 뒤집히지 않아요. 그러려면 얼만큼 노력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노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본인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래서 절대로 본인 스스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평균 기준이 얼만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평균이 얼만큼이지? 그리고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나? 자, 내가 기대하는 게 얼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대는 동일해요. 합격. 그죠? 나의 기대는 합격이야. 그럼 이 기대에 걸맞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걸맞는 노력. 내 기대에 걸맞는 노력. 그게 플러스 알파예요. 네. 월등히 높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월등히 높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노력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매년 정말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기로 마음 먹었고 지금 하고 있으면 월등히 높은 노력을 하셔라. 아시겠죠? 월등히 높은 노력을 하셔라. 자, 그래서 내년 2월에 꼭 모두 합격 수기도 잘 안 쓰시던데. 네, 합격 수기도 쓰시고 합격 발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화이팅하고 꼭 합격권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